9월 10일 서울 부경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KRA컵 경주, 대상 경주 두 개가 있죠. 7경주, 8경주에 펼쳐지는데 국제 초청 경주다 보니까 재미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노라는 마필들이 상당히 대거 출전을 했고 근데 외산마들의 전력이 어떨지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마팬의 입장에서는 크게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경주입니다. 저는 오늘 사전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7경주하고 8경주를 이제 사전 예상을 하지는 않을 건데 예상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경마를 축제로 이제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날입니다. 재미있는 경주고요. 근데 경마팬의 입장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1 2세 별정 A형 10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전개 예측이 좀 어려운 경주고요. 10마들의 경주가 늘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좀 이 루키급 경주 중에서 능력이 조금 하향 평준화된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들이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를 4번 스팔타, 7번 댄싱강자, 10번 한평장미 이 세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면서 그냥 앞선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혹시나 뒤에서 온다면은 이 6번마 플라잉 커맨드 정도가 좀 따라붙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상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인기도도 역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데뷔전을 치르는 이 4번마 스팔타나 7번마 댄싱강자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쏠려 있고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이 10번마 한평장미 이 마필이 인기마로 떠오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전체적인 맥락은 좀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조금 비슷한데 보고 있는 마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일단 저는 이 7번마 댄싱강자 기본적으로 이제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주행심사에서도 역시 좀 앞선 진행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7월 14일 경주에서 능력 미달이 나왔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4번마 스팔타는 출발이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는 있는데 8월 18일 주행심사에서 출발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주행심사에서는 게이트의 2점으로 스타트를 나오면서 여유있게 들어왔죠. 여유있게 들어오긴 했는데 문제는 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상적인 출발만 이루어진다면 다비드 기수의 이 4번마 스팔타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함께 불안 요소를 다 안고 있는 마필이고, 자, 10번마 한평장미는 유승환 기수가 한번 기승을 했었고 데뷔전에선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했었습니다. 자, 다시 조제로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어찌 보면 이 단독 선행의 찬스를 좀 맞이했습니다. 외곽 게이트이기는 하지만 안 게이트 쪽에 이 10번마 한평장미보다 빨리 뛸 수 있는 마필이 없고 아마 이 한평장미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신마들은 모르겠지만 기존 모습을 보였던 마필은 이 1번마 레이디코디나 5번마 나이스태양 이 두 마필 정도가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5번마 나이스태양보다는 오히려 1번마 레이디코디가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신마 경주에서 김효정 기수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마필이 직전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였거든요.
그러면서 외축 사행을 하고 말았는데, 자, 이번에 안게이트로 들어왔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이 순발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앞선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가요, 전개를 봤을 때 이 10번마 한평장미가 선행을 가고 1번마 레이디 코디가 경합을 하는 가운데 이 4번마 스팔타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조금 엉뚱하게 보는 마필은 이 8번마 금악스타입니다. 자, 이용우 기수가 연속 기승을 했던 마필이고 비인기권의 마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스타트가 잘 안 됐던 마필이죠. 근데 어쨌든 마지막 끝걸음은 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자, 이번엔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센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만 이혁 기수가 서두르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막판 뒷심도 가능하다. 요즘 한센의 자마들이 선입권에서 막판 뒤집기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역시 신마 경주니까 인기마를 너무 과신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한평장미, 4번마 스팔타, 1번마 레이디 코디,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금악스타 이 네 마피를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8번마 금악스타 당일 현장 컨디션을 보고 배팅의 방향을 좀 결정해야 될 그럴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충마가 서 있는 경주죠. 이 8번마 스페셜 포스. 직전 데뷔전에서 2착을 차지했는데, 이때 상당히 그 선행 경합이 아주 치열했던 경주고요. 이 스페셜 포스가 그 당시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였는데 상당히 불리한 전개를 했습니다. 외곽에서 계속 핑핑 도는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버티기에 성공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뭐 전력 미지의 마필들이 나오는 신마 경주이기는 한데 안게이트 쪽에 그렇게까지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번마 스페셜 포스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죠. 단독 선행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입상의 한 자리는 저는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후차권이 오리무중입니다. 후차권이 능력들이 지금 뭐 아직 보여줄 거는 남은 마필들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조금 들쭉날쭉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이번 경주 예상대로 8번마 스페셜 포스가 선행을 간다면 3번마 원더풀 파고와 5번마 해피투스 이 두 마필이 선의권 전개를 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3번마의 이 원더풀 파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기마일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만약에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 8번 스페셜 포스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이 스페셜 포스와 싸움을 해버리면 원더풀 파고가 힘든 전개가 돼버리죠. 근데 곱게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의권에서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최고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으니까 조금 더 믿음이 가기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전개 포지션이 그렇게 잘 나오지를 않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원더풀하고요. 그리고 5번마 해피이투스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게이트의 이점으로 이제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이고 마지막 걸음도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때 이 달빛 조각사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경주를 끌었던 경주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전개를 하기는 했지만 착차가 너무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지금 사착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권에 있을 이 3번마 원더풀 파고와 5번마 해피 툭스, 저는 이 두 마필이 좀 더 어려운 승부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4번마 러브문막과 6번마 안양청둥, 결국 이 마필들이 늘어난 거리가 유리해진 거죠. 다만 스타트가 될 것이냐가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마필 다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스타트가 안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 경주를 마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번 경주는 1000m 경주가 아니고 1200m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거리에 있어서는 이 4번마 러브문막이나 6번마 안양천둥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6번마 안양천둥은 직전 경주 전체적으로 보면 착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주였습니다. 6마신 이내에 다 몰려 들어갔던 그런 경주기 때문에 안양천둥 입장에서는 좀 추입 타이밍을 직전 경주에 조금 늦게 잡지 않았느냐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 이영호 기수가 만약에 추입 타이밍을 조금만 한 템포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결국 앞선에서 전개할 이 8번마 스페셜 포스가 유리하게 전개를 하는 가운데 선입권이 무너지고 뒤에서 올라오는 그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의의 복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1번마 자이언트 포스. 글쎄요, 뭐 송재철 기수가 어떤 기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데뷔전을 갖는 신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로 전개를 할지 모르는데 일단 혈통적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머스킨맨의 자마고요. 6,500만 원짜리 어쨌든 고가의 마필. 거기에 송문길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자이언트 포스, 비록 데뷔전이긴 하지만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입권 스페셜 포스를 보내놓고 선입권 자리 잡고 간다면 저는 힘한배에 성공할 경우에 마지막까지 버티기도 가능하다. 오히려 인기마인 3번마 원더풀 파고나 5번마 해피히트스보다 견제가 별로 없는 전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다죠. 다만 이제 신마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8번마 스페셜 포스, 6번마 안양천둥, 4번마 러브문막,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자이언트 포스, 이렇게 4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인기마인 3번마 원더풀 파고를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죠. 국산마 6등급 1400m 출전한 마필들은 대부분 부진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경주도 역시 부진마 경주입니다. 웬만한 편성에 나가서는 솔직히 명함도 못 내밀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인기마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경주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엉뚱한 마필이 느닷없는 기습 선행을 나가서 버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진마들 편성에서는 전개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이번 경주의 전개는요, 역시 8번마 에펠탑이 선행을 가고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제추기로 이 마필이 얼마나 따라붙을 수 있느냐죠. 여기에 6번 게이트에 있는 오키티데이도 역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는 이 4번마 그랜드 실버, 그리고 9번마 하트케이, 10번마 샤프 선샤인 등이 따라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1번마 딘시 챔프나 5번마 원더풀 룰즈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솔직히 다 그만합니다. 그나마 이 8번마 에펠탑, 이 마필이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죠. 늘 가능성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다 그만큼만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자, 이번 경주에는 어떻게 보면 선행을 갈 수 있는 좀 편성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이 마필이 선행을 갔을 때 어떻게 뛸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마필이 계속해서 2위권, 3위권 여기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계속해서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좀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부산에서 올라온 서수훈 기수가 기승한 이 11번마 제추기로도 어쨌든 외곽이긴 하지만 선행을 노려볼 것으로 보이고,
자, 6번 게이트에 있는 오키티데이 이 마필은 지금 24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좀 휴양 여파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8번마 에페탑이 앞에 쓰고 11번마 제축기로가 따라가는 전개가 돼버리면 11번마 제축기로의 전개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선위권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 9번마 하트K가 아마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걸음은 갖고 있지만 결정력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샤프 선샤인은 딱 그 늘 이렇게 아쉬움을 주는 그런 전개만 계속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변성을 만난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지만 늘 그냥 착순권에 언저리에서 맴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기마이면서 아쉬움만 주던 마필, 그런 마필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4번마 그랜드 실버는 어느 정도의 그 마지막 탄력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이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끝걸음을 좀 끌어낼 것으로 보이고요. 5번만 원더풀 룰즈는 솔직히 마필보다는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과연 이역 기수 이번 경주 편성이 상당히 좀 느린 편성이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더풀 룰즈가 조금은 늦발을 하는 마필이거든요. 늦발을 하는 마필인데 이 순발력 좋은 마필, 그 선행마를 잘 타는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한다면, 그러니까 초반에 좀 무리를 하서라도 서두르는 전개를 해서 선입권에만 붙일 수 있다면 막판은 역전은 노릴 수 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인 8번마 에펠탑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m 경주거리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8번마 에펠탑, 1번마 딘시챔프, 5번마 원더풀 룰즈,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그랜드 실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9마필 출전을 하고 있는 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오늘의 부경 경마는 역시 기수들이 없습니다. 서울에 다 출장을 가 있기 때문에 기수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이성재 기수나 박재희 기수, 최시대 기수, 그리고 많은 경주에 기승을 하는 뭐 최상현 기수, 이 정도 기술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감량 이점을 안고 있는 이제 수습 기수들이 좀 적인 기수들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어떤 승부를 펼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1경주는 9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우열은 좀 드러나 있는 경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기마들이 솔직히 능력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의 인기마들이 나머지 마필들에 비해서 능력은 좀 앞서 있다, 이렇게는 보이는데 그 인기마들이 물고 물리는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주죠. 그러다 보면 비인기권 마필들이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외성은 좀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사전 예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조교모 수비라든가 또는 예측, 전개의 예측, 그리고 마필의 기본 능력을 좀 감안을 해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현장 예상에서 이런 경주들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제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마필은 이 2번마 럭키히트, 4번마 라이트 브라운, 5번마 메이드 희망, 6번마 스카이 질주, 7번마 그레이트 인디, 이렇게 5마필입니다. 자, 9마필 추천하는데 5마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건 뭐 반수 이상을 보고 있는 거니까 애매하죠. 애매한데, 자, 여기서 좁혀 나가야죠. 일단 이 2번마 럭키히트, 이 마필이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오버애널라이즈의 자마입니다. 이 오버애널라이즈의 자마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이제 데뷔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좀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이점으로 송경윤 기수가 이 2번 게이트에서 럭키히트를 가지고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자 4번 게이트에 라이트 브라운이 있거든요.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마필도 직전 경주 좀 스타트가 늦발 아닌 늦발이 돼버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스타트가 웬만한 스타트 능력은 좀 끊어낸 거죠. 근데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많았던 편성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자 2번마 럭키트와 4번마 라이트 브라운 둘 다 이성재 기수가 데뷔전을 치렀는데 두 번째 경주에서는 라이트 브라운을 이성재 기수가 선택을 했다. 자 이거는 뭐 경주 외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럭키트보다는 라이트 브라운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번말 럭키히트 쪽보다는 4번말 라이트 브라운이 선행을 갈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자 이번 경주의 선행은 이 6번마 스카이 질주가 될 가망이 높죠.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보여줬던 마필인데 막판 탄력은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스카이 질주가 이 라이트 브라운이랑 같이 뛰었던 그런 경주였고요. 근데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 즉 지금까지 두 경주는 다 따라가는 경주였거든요. 근데 앞선을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것도 좀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6번마 스카이 질주와 4번마 라이트 브라운, 2번마 럭키히트 이 세 마필의 선행 경합이 초반에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오는데 이 중에서 2번마 럭키히트를 조금은 약하게 보는 경주고요. 7번마 그레이트 인디 아마 이번 경주에 뭐 인기 한 3위권 이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들고요. 이 최시대 기수가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이 800승을 달성하고 나서 되게 부진한데 어쨌든 베테랑 기수거든요.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이 그레이트 인디라는 마필이 지금 데뷔전에서 9위, 그 다음 경주 8위, 그 다음 경주 5위 하면서 점점 마필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이크 차지 인디의 자마인데 테이크 차지 인디 자마치고는 마체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마필은 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현구는 자력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경주 앞선이 상당히 좀 치열한 난타전이 된다면 어부지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마 메이드 희망은 직전 경주 3착을 차지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저는 이런 마필들을 조금 색안경 끼고 봅니다. 뭐냐면 자 3착은 했어요. 3착은 했으니까 기본 능력은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직전에 인기도 8이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견제 없는 전개를 했다라는 거죠. 뒤에서 그냥 견제 없는 전개 속에서 날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성적을 냈을 수도 있고요. 약간의 어부지리성으로 성적을 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이 메이드 희망의 기본 능력이 어떨 것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이번 경주가 좀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르게 흘러갈 가망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울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그레이트 인디, 6번마 스카이 질주, 4번마 라이트 브라운,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메이드 희망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결국 이 네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합에 내가 더 힘을 주는 배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수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그 인기마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솔직히 부병마나 배당마가 좀 선전을 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구도입니다. 그런데 역시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마 선택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마필 하나 보겠습니다. 1번 마스터러시 34번을 나와서 한 번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거 다 보여주는 마필인데, 다만 직전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막판 탄력을 보여주면서 3착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자, 직전 경주 비오고 불량주로 해서 이착마와 착차가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마필들은. 자, 이번마 질주에카는 기본적으로 좀 출발이 잘 안 되는 그런 마필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카우보이 칼의 자만데, 생각보다 혈통적 기대치가 좀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은 좀 컨디션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자, 3번마 아르고 공주가 이번 경주 이제 인기마가 되겠죠.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좀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고, 초반 힘한 배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 마필은 근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강한 면모를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별로 없는 마필이고요. 자, 4번마 실버 부스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믿고 배팅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들 중에 기본 능력은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입니다. 자, 앞선을 전개를 하는데 경합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은 힘을 못 내는 좀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는 걸 보면요, 선행마를 가지고 뒤에서 추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조금은 주의해서, 이역 기수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자신감을 갖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도 보여지고, 또는 그 마필이 좀 변화가 온 게 아닌가. 그 타고 있는 마필들이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을 가지고 선입권 내지는 바닥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4번마 실버 부스터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은, 그러니까 물론 앞선을 붙여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초반에 너무 힘한 배 없이 무조건 선행을 간다, 이랬을 때 무너지는 마필이거든요. 차라리 마필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저는 충분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5번마 디바인 푸처스 이성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기수에 대한 믿음이 좀 떨어지고요. 자, 6번마 BS 에너지는 강금마입니다. 미국산 마필이기 때문에 혼합 4군에서 뛰다가 직전에 이제 강급이 되면서 국산마 5군에 출전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 마필이 지금 7번을 나왔는데요, 마필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혼합군 시절에도, 그러니까 혼합 4군 시절에도 뭐 약간의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마필이란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자, 7번마 정문채강, 어느덧 28전까지 되고 말았는데, 좀 될 듯 말 듯 아쉬움을 계속 보였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아예 바닥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컨디션이 좀 살아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8번마 플라잉 라이트, 이게 요주의 마필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요,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에요. 갖고 있는 기본 능력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실버 부스터와 마찬가지로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입니다. 뭐 스타트도 왔다 갔다를 하는 마필이고,
마지막 근성도 좀 왔다 갔다를 하는 마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전개를 많이 타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썬더모카 신의 자마들이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데 저는 좀 근성이 좀 모자라는 마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플라잉 마이 라이트는 입상을 할 때 보면 상당히 근성 있게 싸움을 하면서 올라온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현장에서 보면 이 마필이 지금 상태가 좋다 안 좋다가 어느 정도 좀 감이 오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번 경제 이제 인기 1, 2를 다투는 마필이다 보니까 이 마필이 만약에 현장 상태가 별로더라 하고 이 마필을 뺄 수 있는 순간에 어느 정도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여준 모습을 갖고 그냥 과신을 하기보다는요. 현장 상태를 꼭 보시고 현장에서 만약에 이 마필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럼 무조건 중마입니다. 무조건 중마인데 조금이라도 안 좋다. 그러면 아예 빼고 배당을 누리시는 경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9번마 빅에너지 역시 28전을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초반에 데뷔 당시에는 좀 순발력도 있고 상당히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바닥에서 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10번마 금성시대. 아마 이 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 사전 인기를 보니까 인기 1, 2위더라고요. 플라잉 라이트와 함께 인기 1, 2를 다투는 마필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에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1400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데 외곽이다. 근데 1400이기 때문에 외곽이 크게 불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한참 좋은 안토니오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앞선 승부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안토니오 기수까지 태웠다. 이러면은 편성 자체도 뭐 그렇게 아주 강한 편성 아니니까. 그럼 당연히 한 바퀴 삥 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도 충분히 있는데 이번 경주는 앞선 되게 두터운 경주입니다. 그리고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힘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 기수가 금성시대를 가지고 아예 앞으로 쭉 뽑고 선입권이 두터워지는 전개가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막 몰리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솔직히 1400m에서 아주 능력마가 아닌 이상 선행 트라이로 쫙 받아놓고 마지막까지 버티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마필들의 능력 우위가 조금은 드러나는 경주기는 한데 이 인기마들은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 전개에 따라서 삐끗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라는 거 이런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법원을 정리하면요. 저는 이제 입상 가능마로요. 8번마 플라잉 라이트, 4번마 실버 부스터, 10번마 금성시대,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아르고 공주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8번마 플라잉 라이트는 현장 상황 체크 필수입니다. 자, 부경교차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번 별정 A형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극강의 부진마 경주입니다. 뭐 물론 그 정도까지 부진마 경주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부진마들 중에 부진마들이 가장 경주거리 어렵다는 1400m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하면 사전 예상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편성입니다. 자, 이 정도의 부진마 경주라면 당연히 이 앞선에서 버틸 능력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는 경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할 마필들이 모조리 불안하죠. 모조리 불안한데 그렇다면 뒤에서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마필이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하면서 나가고 선의권 따라붙을 거기 때문에 이마필이 버티면 입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예상이 되거나 또는 이 마필들이 좀 앞선에서 무뎌질 때 뒤에서 이런 마필이 날라와서 추입에 성공을 할 가망이 높다. 뭐 이러면서 마번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했듯이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마지막에 끝걸음이 당연히 무뎌지는 경주입니다. 1400m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뎌지는데 이 마필이 무뎌질 때 그럼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죠. 근데 전개는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상을 하는 가운데 어느 마필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예상하기가 어려운 그 정도의 부진마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뭐 평소에 보여준 모습이 이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고 이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부진마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지도 모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기는 좀 힘든데 다만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를 보는 게 뭐냐면 기수입니다. 기수. 그러니까 이런 경주라면 어느 마필을 탄 기수든 간에 다 해볼 만해가 되는 거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엉뚱한 전개가 나오면서 엉뚱한 마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기수를 보는데 자 이번 경주 저는 그냥 간단히 생각했으나 마필보다는 기수 위주로 보는데 감량 이점의 기수들이죠. 감량 이점의 기수들이 좋아 보이고 지난주에 예상 외에 아주 그 좋은 절정의 컨디션을 보였던 김어수 기수. 김어수 기수가 기승한 이 5번마 라스트 히트 이마필이 그나마 좀 보여줄 거름은 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마필은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경주가 어차피 느리거든요. 그럼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김어수 기수를 그러니까 라스트 히트라는 마필보다는 김어수 기수를 믿고 배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고 또 이번 경주 특이하게 이 1번하고 4번이 울줄리마방 그리고 2번하고 6번이 이정표마방 3번하고 5번이 하무선 그러니까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마방은 6마방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1, 2, 3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변수들은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그냥 마번 순서대로 제가 생각하는 마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좀 추천을 하면요. 원더풀 차차의 이용락 기수, 커널 플라잉의 윤영석 기수, 라스트 히트의 김호수 기수, 언제나 영웅의 권호찬 기수 이 네 마필 그리고 이 네 명의 기수를 믿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사전 예상을 보시면 4번마 베스트 클론이 선행을 가고요 11번마 탱자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7번마 빅블레드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결국 4번마의 선행 그리고 11번마의 선입 7번마의 취입 자 이런 구도로 짜여진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기마의 전개 속에서 이 전개를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좀 해야죠. 자 일단 4번마 베스트 클로는 조금 결정력을 좀 보완해야 되는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근성을 가지고 뛰는 마필이고요. 일단 마필이 습성 자체가 앞선에서 전개를 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11번마 탱자는 솔직히 이 마명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성적은 좀 아쉽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11마필 중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가장 좋지 않느냐인데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죠. 계속 착습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인데 다른 마필에 비해서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운 마필입니다. 그리고 강편성에서도 어느 정도 싸움을 했었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 11번 최외곽 게이트라는 단점에 부담 중량이 좀 높다. 이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앞선의 마필들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은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자, 문제는 7번마 빅블레드죠. 빅블레드가 지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승군전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마였습니다만은 졸전을 펼치고 말았죠. 자, 근데 이 마필은 저는 뭔가 뚜렷한 특징을 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앞선이 강한 것도 아니고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5월 28일 경주였죠. 5월 28일 경주 불량주로에서 막판 무서운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군을 했는데 이때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 빅블레드의 추임력이 엄청 좋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때 다운디가 2착을 했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의 편성 자체도 그렇게 세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불량주로에서는 기록 자체가 상당히 다 좋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직전 승군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물론 가능성은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착마와 큰 착차를 보인 경주는 아니니까 가능성은 보여줬는데 글쎄요, 기대치만큼 다시 말하면 배당의 메리트는 크게 없어 보이고요. 제가 이 전개를 그럼 깰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두 마필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브라보 한센입니다. 한센의 자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이 마필은 앞선을 가야지만 걸음을 더 낼 수 있는데 과연 이번 경주 전개에서 앞선을 갈 수 있느냐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 승군전에서도 앞선을 못 갔는데 생각보다 이 경주가 편성이 좀 강했던 경주입니다. 그리고 앞선을 뛰는 마필들이 좀 많았던 경주거든요. 그런 편성이었기 때문에 자, 브라보 한센의 입장에서는 직전 경주보다는 이번 경주가 편성이 조금은 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드 기스가 과연 초반에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고요.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2번마 에코존입니다. 자, 4세 수말이고요. 20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3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어쩌면 보여준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안게이트에서는 좀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안게이트에서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앞선의 전개를 하면 끈끈함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실버마 탱자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선행이 강한 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게이트의 이점으로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가면 1300m는 버틸 힘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인기마 구도의 전개를 깰 수 있는 마필로 2번마 에코존을 보고 있습니다. 왜?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조제로 기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탱자, 4번마 베스트클론, 2번마 에코존,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브라보 한센,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교차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아쿠아매직, 4번마 한라누리, 5번마 석세스 영광, 9번마 닥터 브라운, 이렇게 네 마필 정도가 지금 앞선에서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9번마 닥터 브라운,
나머지 마필들이 좀 형군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9번마 닥터 브라운하고 5번마 석세스 영광 이 두 마필은 이제 점점 힘이 차오르고 있는 마필이죠. 닥터 브라운은 2세 수말입니다. 권혁희 마주, 닥터 시리즈의 마주죠. 닥터 시리즈의 마필들이 대부분 순발력과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이 마필도 역시 올드 패션드에 점합니다. 데뷔전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고, 자, 직전 경주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인기 1위 마필 1번 게이트였는데, 앞선 전개를 하고 마지막에 끈끈하게 버티기는 했지만, 뭐 닥터 브라운이 못 뛰었다라기보다는 뭐 아베라우어나 화랑시나 이런 마필들이 잘 뛰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경주인데 이제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유현명 기수가 지금 부상이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는 좀 불리해졌지만 편성상으로는 뭐 해볼 만한 편성 내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닥터 브라운이 초반에 좀 강공을 펼치리라고 보고요. 5번마 석세스 영광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자기 걸음은 꾸준하게 뛰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역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뭐 순발력이 막강하다. 이렇다기보다는 밀고 나오는 중속으로 앞선을 강탈하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상승세도 상당히 좋고요. 자, 4번마 한라누리. 이 마필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기습 선행을 즐겨하는 마필인데 이제는 6세 한 말, 나이가 먹었죠? 39전을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앞선에 나가서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을 가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거고요. 자, 3번마 아쿠아 매직은 최근이 너무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의 변화가 좀 와야 되는 마필인데 그래서 당일 현장 컨디션은 꼭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아쿠아 매직도 역시 석세스 영광과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순발리가 아주 막강한 마필이라기보다는 밀고 나와서 앞선을 장악하는 마필 또는 선행 강편성이 아닌 경주에서 기습 선행을 나가서 앞선을 장악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역시 5번 석세스 영광과 9번 닥터 브라운 특히나 외곽에 있는 9번 닥터 브라운의 순발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물론 이성재 기수가 이 닥터 브라운을 가지고 초반에 무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이성재 기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닥터 브라운이 선입권 전개를 한다면 아쿠아 매직이나 석세스 영광이 조금은 편안한 전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닥터 브라운이 선행을 가는 그런 전개를 해버린다면 아쿠아 매직이나 석세스 영광이 닥터 브라운을 넘어서기 위해서 초반에 힘을 엄청 써야 되거든요. 그런 힘 한 배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결국은 인기마들이 대부분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로 와서 지금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마필은 이 1번마 빌드업입니다. 자,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기권의 마필이죠. 인기권의 마필인데 줄전을 계속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일단 뭐 김호수 기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주부터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아져 있는 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빌드업이라는 마필은요. 뭐 늦발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순발력이 좋은 마필도 아니고 근데 꾹 참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써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 경주거리가 1300m 조금 늘어났다. 근데 이 마필은 1400도 소화를 했었던 마필이고요. 1300m 경주거리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어차피 인기마들이 다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기 때문에 선의권 꽃자리 즉 초반 자리 잡기 싸움만 할 수 있다면 즉 초반에 자리 잡기에만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에 한 번의 추입 타이밍은 나온다라고 봅니다. 왜? 전개 자체가 선행마들이 인기마고 선행마들이 물고 물리는 접전이 돼야 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 9번마 닥터 브라운이 선행을 가기를 바라는 경주입니다. 이마필이 선행을 가는 순간에
3번마 아쿠아 매직이나 5번마 석세스 영광이 그 정도까지 힘을 내지는 못할 수 있다. 이럴 때 1번마 빌드업이 쫓아 들어올 수 있는 저는 이런 전개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닥터 브라운이 선의권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전개가 꼬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닥터 브라운, 1번마 빌드업, 5번마 석세스 영광,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아쿠아 매직, 이렇게 네 마피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좀 박진감이 넘치는 경주인데 1200m에서 앞선에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앞선이 만약에 1200m는 추입 승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많은 그런 편성에서는 엉뚱한 마필들이 뒤에서 날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이번 경주는 그냥 앞선에 전개할 수 있는 마필들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퍼스트 유저, 4번마 라운드 코브라, 그리고 9번마 가나 파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선의권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2번마 나이스 타임, 8번마 마파람, 10번마 세상 앞으로 이렇게 정도가 앞선을 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번 경주 6마리 선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선행을 가는 마필 중에서 이 1번마 퍼스트 유저, 일단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1번 게이트, 거기에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문세영 기수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 자기 몫은 하는 기수기 때문에, 자, 직전에 이제 송지철 기수가 인기 1위 마필을 타고 앞선 전개를 하기는 했는데 그냥 무너지고 말았죠. 이때 힘한배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리 잡지를 못하고. 근데 이 마필이 연속해서 이제 2착을 한 마필인데 7월 9일 경주 순군전에서도 역시 순간 터치에 이어서 2착을 차지하고 상승세를 좀 이어갔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자, 이 점이 조금 아쉽죠. 마필이라는 게 이 기세를 상당히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상승세가 한번 꺾이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일단 게이트에 이점을 안았고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거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승부는 불을 보듯 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4번마 라운드 코브라, 역시 라운 시리즈의 마필이니까 쉽게 뺄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승군전 인기 1위 마필이었지만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앞선에 나가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스타트를 좀 못 이 마필에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스타트를 못 끄는 경주죠. 근데 이 경주가 상당히 그 앞선이 좀 강했던 그런 경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9번마 가나 파워가 이게 참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1000m 경주에서는 이제 순발력으로 버틴 경주인데 직전 승군전에서 비오는 불량주로 선행 막강 순발력을 갖고 선행을 간 마필인데 끝으로는 완전히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1200m라는 경주거리 200m가 늘어났을 뿐인데 그거에 지금 적응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그 1200m에 나오고 있는데 2세 수말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변할 수 있는 마필이죠. 능력은 변할 수는 있는데, 자, 이번에는 게이트가 9번으로 밀렸고 앞선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다. 그럼 가나파워가 과연 직전 경주들처럼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편하게 선행을 가도 안 되는 판에 만약에 선행을 못 가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 마필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인데, 이게 파워블레이드의 자마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그 기대치로 보게 되면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인데, 글쎄요, 저는 이번 경주는 조금 어려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마필로 보고는 있는데 분명히 더 뛸 걸음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이 2번만 나이스 타임인데
이 마필은 뭐 어쩔 수 없이 주목을 해야 되는 마필이죠. 어, 지금으로 봐서는 뭐 42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마필로 보여집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선행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고요. 직전에 뭐 올해 다 함께 미러클 한강, 서울 최강, 모닝볼트 이런 마필들과 같이 뛰었던 마필이고 이때 당시 나이스 타임이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이 경주를 잘 복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트가 매끄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리 잡기에 실패했던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끌고 올라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2세 마필이긴 하지만 분명히 능력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다. 다만 지난번처럼 그런 좀 발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마필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거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걸 잘 잡아놔야 됩니다. 자, 8번마 마파람은 직전 경주 상당히 잘 뛰었죠. 이현종 기수가. 이현종 기수는 이제 호주를 갔죠. 예, 그리고 지금 이용호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용호 기수가 기승할 때 글쎄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제가 이마필 나올 때마다 설명은 드렸는데 이 마파람이 처음에 데뷔를 했을 당시는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 그리고 근성도 갖고 있던 마필인데 계속해서 부진의 그러니까 국산마오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마필이 전혀 살아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직전에 좀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필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반짝 일성일지 아니면 꾸준하게 이 마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글쎄요 인기권에서는 뭐 복병 정도 그 정도 거론이 되겠죠. 근데 마필 현장 상황 꼭 체크를 좀 하시고 21점 운병기 마방에서 이 8번마 마파라마하고 나이스타임 두 마필을 지금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두 마필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나이스타임 쪽에 조금 더 추가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8번마 마파람도 좀 무시를 못할 마필이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0번마 세상 앞으로는 일단 외곽 게이트에 있다. 이 점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승군전이죠. 오수철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느닷없는 기수 선행을 가서 버틴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만만치 않은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나이스타임 1번마 퍼스트 유저 4번마 라운드 코브라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마파람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부경교차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한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5번마 하늘제왕입니다. 이 하늘제왕의 전개가 과연 풀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데요.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인데 자,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 하늘제왕이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 박재희 기수가 기승한 마필들을 좀 추천을 좀 많이 하는데 자, 이 하늘제왕이 선행 강편성 선행 강편성에서는 조금 고전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요. 이 2번마 서브 빅스텝이나 7번마 브라이데이트, 8번마 골든 웨이브라는 선행 강자들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경주의 흐름이 빠르게 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거기에서 이 5번마 하늘제왕이 과연 취입 타이밍을 이 1200m라는 단거리에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물론 이 하늘제왕이 경주 전개에 있어서의 이점은 출전 두수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직선주로 취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진로가 막히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은 좋기는 한데 초반에 벌어진 거리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점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 있는 이 2번마 서부 빅스텝이라든가 7번마 브레이드 히트 그리고 8번마 골든 웨이브 이 마필들이 서로 막 물고 물리는 싸움이 일어나서 힘한배 실패해서 선행마들이 주구장창 쾅쾅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5번마 하늘제왕이 당연히 올라올 시간이 나오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 선행을 가는 새 마필의 능력이 만만치 않은 능력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마 서부 빅스텝은 좀 컨디션 저하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점이 조금 뭐 걸림돌이 될 수는 있죠. 그리고 7번마 브라이드 히트는 지금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도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저는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변수는요. 2번마 서부 빅스텝과 8번마 골든 웨이브가 같은 마방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 점이 저는 차라리 변수가 되면 변수가 됐지 다른 점이 변수가 될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 저는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5번마 인기 많은 5번마 하늘제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결국 이번 경주는요. 2번마 서부 빅스텝 7번마 브레이드 8번마 골든 웨이브 이 세 마필 선행 승부를 할 세 마필의 승부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배당 나오는 겁니다. 8마필만 출전을 한다 해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기마 선행 능력을 갖고 있는 인기마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교차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 서울 7경주하고 서울 7경주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리아 스프린터하고 코리아컵 이 두 대회 국제 대회죠. 국제 대회는 글쎄요 외산마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외산마를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데 예상을 한다.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 처음에 이제 이 경주 오늘의 예상을 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두 경주는 예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상을 안 한다는 뜻은 배팅도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1600m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1600m 경주가 오히려 선행마들이 좀 유리하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번 경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에 순발력 좋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발빠른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언뜻 봤을 때 1번마 천마 파워 정도가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경주거든요. 그러면 이 천마 파워가 평소에 그럼 어떻게 뛰었느냐? 후미권이죠. 이때는 좀 앞선에 좀 붙이기는 했지만요. 선의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주가요. 선행만 없는 편성이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마필이요. 1번마 천마 파워라든가 6번마 가디언 엔젤, 9번마 글로벌 스카이, 11번마 고블린입니다. 근데 막강 순발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만한 능력들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번 경주에 어떤 마필들이 출전을 하느냐? 기복마들이 출전을 하는데 그 기복마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판 탄력이 막강한 마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강편성에서 앞선이 강한 경주 편성을 만났을 때 전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필들인데 탄력만큼은 좋은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초반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 이 마필들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마필이 2번마 마이티 스톰, 4번마 마군, 10번마 베르다 이렇게 세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마 이번 경주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이 마군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물론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 4군 승분한 이후에 두 번의 경주가 조금은 아쉽죠. 다 인기 1위를 차지했던 마필인데
막판에 이제 이 탄력적인 모습을 좀 살리지를 못하고 그렇게까지 편성이 강한 편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10번 마 베르다입니다. 이 마필도 완전 기복마죠. 완전 기복마긴 한데 탄력만 맞출 수 있다면 취입 타이밍만 딱 잡을 수 있다면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이 선행이 좀 강한 편성에서는요 좀 고전을 하는 그런 마필이죠. 오크스베 경주까지도 출전을 했는데 이 출전은 지금 왜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지금 가지를 않는데 어쨌든 뭐 오크스베 대상 경주까지 출전했었던 경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타이틀 하나는 갖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10번마 베르다가 편성 자체가 흐름이 느린 경주에서 적정한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믿고 보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막판 추입 탄력을 살릴 수 있다면 베르다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뭐 호랑이 없는 곳에서는 누가 왕노릇 한다고 지금 부경 경마장에 핫한 기수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최시대 기수 기승한 2번마 마이티 스톰도 역시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탄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좀 강자 틈을 벗어난 이 편성에 좀 호기를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새 마필 이 새 마필이 저는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앞선에서 버틴다면 저는 외곽에 있는 11번 막 고블린 이마필 정도가 앞선 전개 속에서 마지막까지 버틸 그런 능력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10번마 베르다, 2번마 마이티 스톰, 4번마 마군, 그리고 복병마로 앞선에서 버티별 11번마 고블린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교차 6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11마필 출전하는 오늘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약간의 좀 혼전 구도입니다. 마필의 능력 차이도 그렇고 편성도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에서요 1번마 갤럭시 로드하고 11번마 강서 자이언트는 실질적으로 이제 승군전이죠. 이번이 1군 승군전이라고 봐야 되고요. 자 2번마 마하메루, 3번마 닥터페이스, 그리고 5번마 닥터테이크 이 세 마필은 지금 점핑 출전입니다. 자 일단 이 1번마 갤럭시 로드는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요. 기세가 좀 꺾였다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이 오노스베이에 출전을 해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상승세는 괜찮은 편이고 이번 경주 역시 부담 중량이 상당히 가벼워졌죠.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벼워졌다는 장점은 있는데 자 문제는 이 마필이 물론 뭐 이 마필이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은 아니지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앞선 전개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마하메루는 경험만 좀 더 쌓인다면요 1군에서도 충분히 통할 걸음 그러니까 1군의 중편성 이하라면 언제든지 자기 걸음은 좀 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어쨌든 점핑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고 3번마 닥터 페이스는 글쎄요 이 마필이 과연 지금 1군에서 통하기는 뭐 만만치는 좀 않아 보입니다. 자 5번마 닥터 테이크 이 마필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문제는 이 최각에 있는 11번마 강서 자이언트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이 2등급 경주 1600m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거두고 이제 승부전에 나왔는데 솔직히 이 2등급 경주가 편성 자체는 좀
강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직전 Knem배 대상 경주에 나와서 이제 3착을 차지하면서 좀 가능성을 보였고, 이 강서자이언트라는 마필은 이제 9번뿐이 안 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더 뛸 거는 분명히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앞말이라는 한계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이번 경주에 아마 이 실버막 강서자이언트도 좀 인기권의 마필이 들어가게 되기는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불안한 인기마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신의 마필보다는요, 기존의 1등급에서 좀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 경주는 이 9번마 제시의 꿈, 아마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마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상당히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말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기술이 기승하기가 조금은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성깔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는 한데 제어만 될 수 있다면 솔직히 파워는 막강한 마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km, 510km대, 20km대가 돼가는 상당히 거구의 마필이고요. 주행 자세가 어떻게 보면 매끄럽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파워만큼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앞선 전개를 할 수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인데, 자, 박재희 기수가 과연 어떤 말머리를 할 것이냐인데, 저는 이번 경주 이 9번마 제시의 꿈을 상당히 좀 강하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6번마 캡틴 양키입니다. 이 마필이 계속 이제 대상 경주 또는 특별 경주에 출전을 계속해서 조금은 강자들과 많이 싸웠고요. 직전 경주 이제 오랜만에 1등급 일반 경주에 들어왔는데 조금은 아쉽죠. 조금은 아쉬운데, 예, 이 경주가 아주 골 때리는 경주였죠. 1, 2, 3등을 차지한 이 세 마필 크레이지 콘티, 캄스트롱, 캡틴 양키가 착차가 다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격전을 벌였던 그런 경주인데, 역시 캡틴 양키, 예,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6번 캡틴 양키와 9번 제시의 꿈, 이 두 마필의 이 동반 입상, 인기마죠. 동반 입상이 조금은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번 경주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일단 4번 썸부치고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인기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 뭐 강하다 뭐 이런 면모는 없지만요. 어쨌든 뒤에서 갑자기 취입하고 날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모치고는 항상 요지의 마필로 꼭 좀 봐두셔야 되고요. 8번마 마하타이탄, 딴 거 없습니다. 기습 선행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마하타이탄이 과거만큼의 그런 막강 순발력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이용락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좀 선행 승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2000m 경주가 예상외로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이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8번마 마하타이탄이 선행을 가게 되면 점핑 추천하는 마필이나 또는 지금 그 승분전에 나서는 마필들의 전개가 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하타이탄이 어떤 면에서는 기습 선행을 가고 선입권이 막 두터워지는 그런 전개가 나온다면 버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제시의 꿈, 6번마 캡틴 양키, 4번마 소무치고, 그리고 복병으로 8번마 마하타이탄,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자, 8번마 마하타이탄 현장에서 만약에 마필도 좋아 보이고 선행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쓴다면, 어떻게 보면 이 배당마인 8번마 마하타이탄을 놓고 배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큰 대회가 끝나고 그 다음 경주 조금은 쓸쓸해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항상 좀 맥이 좀 빠지죠. 근데 뭐 어차피 한 경주입니다. 대상 경주도 한 경주고요. 일반 경주도 한 경주입니다. 똑같은 배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추스리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 편성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도 또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1300m 경주거리, 아무래도 1300m 경주거리는 특이하게 이제 선행마들이 조금 유리한데, 선행마 선에서 끝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막상 크게 믿음이 가는 선행마가 또 없는 경주. 그럼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마필들. 그리고 승군전과 현군에서 승군을 노리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의 좀 한판 승부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좀 혼전도가 높고 재미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중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마필이 이 3번 마 컴플리트 스텝입니다. 임기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2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는 승군전의 마필이죠. 어쨌든 뭐 최근 상승세, 기세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봐야 됩니다. 마체형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국산마 육군 데뷔전에서 이 마필이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이착을 한 마필이 오스틴 리더, 용비천, 퍼플윙크 이런 마필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센 마필들이 아니죠. 자, 국산마 5군 경주에서 마파람, 시대의 명작, 썬더브라보, 뭐 글로벌 프라임 이런 마필을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자, 국산마 5군 편성에서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플리트 스텝이 지금 승군전 국산마 4등급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아졌죠. 그러니까 임마피를 뭐 쉽게 뒤로 돌리지는 못합니다. 돌리지는 못하는데 강하게 보기도 어려운 마필이다. 이 점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선행을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마필이 이게 6번마 걸작선입니다. 벌써 12전이 돼버렸네요. 12전에 2착 2번 한 마필이고 경기도 지사배까지 이제 출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근성도 있는데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걸작선이라는 마필이 약자한테는 좀 강한 편인데 편성이 조금만 강해지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경주에 선행에 성공을 할 수 있다면 버티기도 가능한데 문제는 안게이트의 이 3번마 컴플리트 스텝이라든가 2번마 원평킬라 이런 마필들도 발이 빠르고요. 문제는 이 7번마 금화올로어가 좀 압박을 가하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걸작선에 손쉬운 전개가 조금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7번마 금화올로어는 계속해서 될 듯 말 듯 아쉬움을 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을 잘못 걸리면 계속해서 배팅이 죽는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저는 이번 경주는 편성을 좀 잘 만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이 아마 선행을 가기는 좀 힘든데 좀 뒤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을 가하면서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막 그 압박 능력이 좋고 추임력이 좋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닌데 꾸준한 마필입니다. 그냥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불안하다.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있다. 그리고 인기마들이 또 승부에 나오는 그런 마필들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금화올로가 근성으로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가장 주목을 받는 마필 중에 하나가 이 4번마 늘가을입니다. 저도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을 할 건데 자, 이 마필은 근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약간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승군전이라는 단점 분명히 있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 앞선 전개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마필들이 조금은 불안 요소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초반에 선의권 끝자락 정도에만 붙여서 뛸 수 있다면 이 1300m 경주거리에서 막판에 날라오는 그림은 제일 좋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번만 원평킬라는 꾸역꾸역 지금 4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 기세가 좋죠.
기세가 좋고 또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했고 게이트에 2점도 안 왔다. 그럼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앞선의 맞필들을 압박을 하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맞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외곽에서 뭐 이 8번마 플라이데이도 상당히 좀 근성 있게 뛰는 맞필이기는 한데, 자,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생각보다는 조금 빠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플라이데이 입장에서는 조금은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늘가을, 7번마 금화올로, 2번마 원평킬라, 그리고 목병으로 3번마 컴플리트 스텝,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이기는 한데 어느 한 마필을 충마로 세우기가 어려운 인기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합수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이번 경주가 조금은 예상 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지는데, 자, 이번 경주 사전 인기도를 보면 2번마 영웅대마, 그리고 6번마 위대한 군주, 9번마 제이모션, 11번마 옥룡,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근데 이 인기권의 마필들 중에서 이 영웅대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마필은 다 앞선 승부를 하는 그런 마필들인데, 자, 문제는요, 이 9번마 제이모션입니다. 제가 이 두 경주, 또 길게 보면 이 경주까지 제이모션을 상당히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저는 이 마필은 충분히 상위권까지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전개에 이점도 있어요.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데 막판 탄력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이 마필이 지금 출주 주기를 엄청 빨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8월 5일에서 8월 20일, 2주 만에 출전을 했고 다시 3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리한 지금 출주 주기를 가고 있는데, 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필이 뭐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상금벌이를 빨리 해야 돼서 그러는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출주 주기가 좀 짧다라는 게 저는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담 중량도 올라갔는데, 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혼합 4군에서는 강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약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9번마 제이모션이 어떻게 보면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그래도 이 제이모션이라는 마필을 믿으려고 합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다음번 경주에서도 또 출주 주기를 짧게 갖고 나온다, 그리고 편성이 만만치 않아졌다면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경주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상군으로 가게 될 텐데, 상군으로 갈 때 컨디션 조절 없이 가갖고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이모션이라는 마필을 제가 좋아하고 좀 아끼는 팬의 입장에서는 좀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조교사나 마주가 저보다는 더 생각해서 관리를 하겠죠. 관리는 하겠지만 저는 제이모션이 좀 오래 길게 뛰는 모습을 좀 보고 싶고요. 자, 이 제이모션을 제가 좀 강하게 보는 순간에 6번마 위대한 군주나 11번마 옥룡을 저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6번마 위대한 군주가 직전 경주 김효정 기수가 비인기권의 마필을 가지고 느닷없이 선행을 나와버렸죠. 이 마필이 물론 선행이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발주가 그렇게까지 좋다 뭐 이런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느닷없이 선행을 나와서 저러다 말겠지 하다가 하다가 버틴 경주입니다. 그러면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안토니오 기수로 바꿨습니다. 기수를.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가는 거죠.
김효종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행 가서 버텼던 맞빌, 그것도 동거리죠. 1400m를. 근데 안토니오 기수로 바꿨다. 그럼 더 버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만데, 저는 왜 이 위대한 군주를 좀 약하게 보냐 하면, 자, 이번 경기 9번마 제이모션이 선행 트라이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럼 6번마 위대한 군주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된다? 근데 또 여기에 7번마 킹사이라든가 직전 경주 선전했었던 이 5번마 캠프 세이버 이런 마필들도 앞선을 붙여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군주가 자리 잡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지난번 경주처럼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전개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경주 약간의 이변을 노리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웅대마. 근데 어차피 영웅대마는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9번, 2번의 조합이 들어온다면 좀 저배당 쪽에서 움직일 가망이 높죠. 이 영웅대마라는 마필은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에요.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데 초반이 너무 문제입니다. 초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는 없었는데, 자, 직전 경주는 솔직히 초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멋있게 날라왔던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제이모션, 위대한 군주, 킹사이, 뭐 캠프세이브, 옥령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뛴다면 느린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단점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주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마 영웅대마가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8번마 브라운킨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 인기도를 따지자면 거의 뭐 뒤에서 놀지 않을까라고 보는 맛빌이고, 솔직히 입상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 거의 바닥권이죠. 바닥권인데 제가 이 마필을 보는 이유는 막판 탄력입니다. 근데 이 탄력이 꼴찌에서 그냥 꼴찌로 가는 그런 탄력으로 자기 혼자 뛴 걸음이라면 큰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 없는데 슬슬 이 마필이 지금 앞에 있는 마필들을 좀 제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취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직전 경주에 붉은 마드레 인기 마필이었죠. 물론 뭐 직전 이 붉은 마드레가 지난주가 출전해서 뭐 졸전을 펼치긴 했지만 이 마필과 착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5위까지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1200에서. 그럼 이번엔 1400입니다. 그러면 조인권 기수가 지금 최근에 조인권 기수가 부산에서 서울 올라와서 부산에서 있을 때만큼의 어떤 기승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름이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을 안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이 브라운키는 비인기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조인권 기수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타는 거죠. 부담 없이 탄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는 마필이고, 또 하나는 토클래스입니다. 토클래스는요, 좀 아쉽죠. 이 마필도 분명히 데뷔 당시에는 상당히 좀 더 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봤었는데 이제 승군을 하면서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자, 이 마필은 마필의 기본 능력보다도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자, 어쨌든 장추열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서울 경마장에 안토니오 기수하고 장추열 기수 이 두 기수가 가장 뭐 물이 올랐다, 이렇게 보이는 기수들입니다. 근데 이 토클래스가 지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앞선이 무너질 수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제이모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앞선 뛰는 마필들은 제이모션에 의해서 무너진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토클래스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죽으나 사나 될 때까지, 아니 될 때까지가 아니죠, 부러질 때까지 충마로 9번마 제이모션입니다. 그리고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영웅대마, 8번마 브라운킨, 4번마 토클래스,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뭐 다양한 승식이 있습니다. 복승식도 있고 뭐 삼복승식도 있고 삼성승식도 있고, 뭐 이렇게 이 조합으로 삼복승이나 삼상승이 들어온다면 배당이겠죠. 그러면 노려볼 만도 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